예, 5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우리는 황교안이다 라고 발언했다가 당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네.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왜 도대체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동원해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분노의 문제예요. 48대 29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국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니까 우리 국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슈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25%, 27%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힘 맞아요? 우리 국힘입니다. 아. 우리 국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닙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구속이 안 됐죠.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너무 나간 게 맞습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비상계엄의 밤에 비상계엄을 방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다라고 했던 것은 12.3 비상계엄에 명백하게 동조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특검이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비판했으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메시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비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김만배다 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즉 아까 48대 29라고 하는 숫자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 불법 추징 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모이려면은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김만배다와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 대변인, 지금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수치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 무당층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꽤 큽니다. 여러 가지, 물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지만 지난주에 결국은 이번 주죠. 대장동 사건이 크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더 뭉쳐서 가열차게 싸워내야만 우리의 지지율을 우리 보수의 집결과 그리고 중도층에게도 실용주의자들에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그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어지는 그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인권 탄압,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우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의미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즌 2025년 2월에 약 50% 가까이 지지율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결국 국민의힘은 우리가 뭉쳐서 더욱더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가열차게 싸워낼 때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우리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 기억으로 그 규탄대에 안 오셨거든요. 그때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염원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당시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어떤 규탄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적지 않은 반발도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 발언이 사실 조금
급작스럽게 나온 발언이에요. 그날 네. 체포가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 노력들이 당대표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많이 희석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아쉬움이 있다. 조현삼 부의장,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에서요, 당 지도부에게 이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연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간 지대의 세력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등등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부 강경 보수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안 된다. 이렇게 오세훈, 박형준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외부 세력과 또 당에서 쫓아낸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말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거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만 생각을 한다면 중도로서의 외연 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보수든 진보든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도층이 어떤 표를 가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지선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중도층의 외연 확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떠밀어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야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서 거듭나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늘 매주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